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따르릉 요즘 살만하십니까? 회원님 코너입니다. 자, 옆에 김문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한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평온합니다. 생업은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뭐 생업이야 뭐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어도 네. 정부가 없어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거의 마비돼 있는데 다 굴러가잖아요. 뭐 외정 때도 뭐 다 살아왔고 임진왜란 중에도 뭐 피아노 레슨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고 하고 아니 뭐 삶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그래도 삶은 이어진다. 영화 네. 제목 같습니다. 예. 자, 이 회원님 연결하겠는데요. 오늘은 강봉진 회원님 첫 번 연결하겠습니다. 강 회원님은 하남에 계시는데요. 그 하남이면 최순실이 그 알바끼 했다는. 그게 하남. 반갑습니다. 아이고, 강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장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그 김문현 사장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강 회원님은 언제 저희 회원님으로 가입하셨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 아주 좀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다 트럼프 당선되는 거 보시고요. 예. 혹시 제가 그 트럼프 안 돼가지고 황장수 예. 개망신하게 됐다 이래가 걱정 좀 하셨던 거 아닙니까? 뭐 전혀 그런 의심이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아니 혹시 그 당선 안 되셨으면 가입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뭐 제가 덕분에 저희 예.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 상당히 좀 많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저하고 내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 좀 땄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안 받았죠. 사실은 네. 그분들 이야기했죠. 정말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되니까 그분들도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아유 대인배시네요. 그 승자가 저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저보고 뭐 지면 뭐 큰절하라고 하던 분도 있고 내기하자 하던 분도 있는데 예. 저도 뭐 그냥 이겼으니까 이제 됐고 예. 앞으로 그런 말씀은 막 함부로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예. 말았습니다. 예.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변희재 대표님이신가요? 아니요, 저 김문현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예. 비슷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 덕분에 또 제가 회원님을 한 분 새로 얻었네요. 원래는 제가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한번 했었다가 예. 뭐 제가 또 생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막 다 모든 일을 미루고 그냥 해버렸죠. 예, 가입 절차가 좀 귀찮죠. 사실은 뭐 저희들이 뉴스 브리핑 앞에 계좌 걸어놓고 예. 이렇게 구원 바랍니다 이러면 제일 좋은데요. 예.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 아무나 저희들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회원 가입하셨다가 예. 나중에 또 보면 황장수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요즘 뭐 또 좀 뺐다가다 이렇게 되면 내가 회원 가입했는데 니 이럴 수 있냐 회원 빼겠다 이러면서 예. 뭐 또 댓글 달아서 또 원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래서요. 예. 제가 2번, 3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하는 게 낫고 또 기부금품 이 법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좌를 걸어놓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사방에 적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법도 지키고 그러자 제가 뭐 회원님들 중에 제 가치나 생각에 공감을 해서 들어오는 분이 중요하지 그걸 뭐 액수가 꼭 중요하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집에 TV가 없어진 지가 10년 넘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TV를 안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뉴스라든지 정보를 접하려면 다 유튜브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치 않게 소장님 유튜브를 우연히 또 보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좀 배웠고 많이 덕분에 이렇게 좀 제3자 진짜 공평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그 좌파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셨었나요? 처음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냥 저 인문학 강의를 들으려고 아, 10만 원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아 예. 최신기 뭐 딱 기능들. 강좌 딱 2개 듣고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하고 있길래 얘네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기 지금 우리 저 강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6, 7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시네요. 저는 64년생이니까. 예. 예, 그러면 뭐 그래서 80년대 때 대학 다닐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던 모양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참 세월이 가도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수도 저는 그냥 교양 목적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두루두루 이제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예. 소장님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뭐 비교적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십니까? 그럼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우리 저기 강 의원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도시가스에 관련된 예. 자재를 유통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가스 뭐 관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부분에 이 자재신가 보죠. 예. 이거 그래서 정말 안전이랑 있긴 하지만 응.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납품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아, 사실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잠깐 돕고 집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돕고 이렇기 때문에 예. 뭐 틈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요즘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제 뉴스 예. 브리핑이 자장가로 훌륭하다고 그래요? 몇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예. 예. 아, 자, 요즘 이 저기 지금 뭐 이 예. 최순실 정국에 이걸 예. 바라보시면서요, 열심히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생활인으로서는 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건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실 최준실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예,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희들하고 완전 동떨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제가 주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많이 그 부분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문제는 좀 있겠구나, 문제는 있구나 이 정도지 예. 뭐 특별한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예, 거의 지금 정부가 마비되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국회의원들이 뭐 예. 사실상 이 손을 놓고 얘기만 몰두하고 일하는데도 예,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걸 보면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없어도 대충은 좀 굴러는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뭐 내 생각에는 국가의 힘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힘이. 예. 정말 예. 그 자유주의자신데요. 예, 정부의 힘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궁극적으로 모두가 선의에 기반한 삶을 산다 하면 이 예. 정부나 이런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예. 자, 그리고 우리 강 의원님은 요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느낀 뭐 어떤 예. 이 우리 사회의 모순이나 문제가 좀 어떤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누구나 아무래도 일반인 보통 서민들은 그냥 살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정치겠죠. 예. 예, 정치가 어느 정도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마 나라의 좀 운명도 많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지금 한국이 10년째 2만 불에서 머물러 있어요. 국민소득이 맞습니다. 2만 불대에.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이 더 지나도 3만 불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세계적으로 뭐 장기 불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 쪽이다 보니까 예, 이거 보이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 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규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한번 지어보면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규제를 만들어서 그게 그 규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처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은 뭐 지난번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면서 규제는 암이고 뭐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뭐 재벌들 불편한 규제만 하지 현장에 실생활 하고 관련 있는 규제는 별로 완화 안 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 규제들 없애줘야 돼요. 예. 원래 이 공무원들이 또 이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규제가 많아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영란법을 갖다가 만들 게 아니라 예. 이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예. 규제를 통해서 뭔가를 뜯어먹는 부분을 예. 그걸 갖다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많이 잘못됐죠, 우리나라가. 그죠?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진짜. 예. 자,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시는데요. 앞으로도 뉴스 브리핑 많이 보시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이 국민연금과 예. 삼성하고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재인이 뭐 이런 저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많이 보는데 예. 이렇게 그 국민연금 부분이 지금 6천억 무슨 1조 이런 부분이 예. 한마디로 정치적인 결탁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데 예.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고요. 또 뉴스에서 보면 오늘 어떤 분이 그 좋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면 1분 30초 이렇게 그 뉴스를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원래는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1.46대 1, 그러니까 1대 0.46이라 해야 되는데 1대 0.35를 해서 손실을 입었다라는 말을 뉴스를 보고 집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그래서 왜 합병을 했을까도 몰라요.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 이재용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에는 자기 지분이 많고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없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한꺼번에 삼성물산을 한 개로 만들라는데 제일모직 지분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그러니까 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한 개가 삼성에 세 개를 되게 하느냐 제일모직에 한 개가 두 개를 되겠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 개를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한 개를 들고 삼성물산 주식 세 개를 받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원래가 그냥 들어했으면 두 개 받았을 건데 한 개 덕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물산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 10%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10%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런 어떤 국민연금은 합병을 해보니까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에서만 손해본 게 4천억이 넘어가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많게는 뭐 몇천억 더 나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도 그 가격이 보면 그때는 17만 원 이런 데인데 지금은 13만 원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합병 이후에.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무슨 뭐 뽕을 맞았는지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국민연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청 내죠. 지금 적립도 많이 해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한 760조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200조는 돌리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급을 해주고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500한 60조를 돌려요. 근데 그걸 갖고 대기업들 주식을 주로 많이 사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몇천억을 날려버리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정말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식에 관련돼서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만약에 삼성물산을 10%가 아니라 다 사버리게 되면 삼성물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 완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예 법으로 사기는 사되 절대 그 법적으로 경영권은 관리 못하고. 경영권이라도 이게 좀 보장을 해주고 이 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어겨가면서 법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예 국민연금을 외국계 투자회사에 맡겨서 차백이 나. 한국 정부에서 관여 못하도록 만드는 게 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걸 갖다가 제가 크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수익률보다 운용 수익률보다 훨씬 예. 높은 운용 수익률을 올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2043년이면 국민연금은 그 예. 제로가 될 거라고 지금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참 그것도 타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예, 예, 강 의원님 오늘 이렇게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 멀지 않은 데 계시니까 강연회나 이런 거 하시면 꼭 좀 더 오시고 시간 예. 내셔서 예,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아,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참, 그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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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 한 분만 예, 말씀을 하십시오. 주셔가지고 예, 예, 만약에 언젠가는 정치를 하시게 되면 예.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혹시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야, 이거 국민연금은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그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지금 공무원 연금까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6급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월 한 250만 원을 갖다가 뭐 85가지 받는다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6, 7억 정도를 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다가 지금 그걸 국민연금에서 지금 다 보조를 해주고 이거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해놓고는 그러게 말입니다. 엉망으로 하나마나 해버렸는데 네. 그것도 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예. 참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 양원석 회원님 서울 화곡동에 계시네요. 노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여보세요? 예, 양원석 회원님 안녕하세요. 황장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아이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 김은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양 회원님은 좀 젊어 보이시는데요, 목소리가. 저 지금 68년 49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의 저하고 같이 늙어가셨는데. 아,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목소리 동안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한 10년 동안이요. 예. 이 빌딩에서 예. 보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보안 경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지금 이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경비직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하게 해가지고 네네. 예, 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일반 이 직종보다 또 많죠. 뭐 불이익이 많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금이라든지 이제 혜택이라는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예.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도요. 예, 분야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잉글랜드의 그 프로축구를 보게 되면 뭐 1부 리그부터 뭐 10부 리그까지 예, 예, 있다고 합니다만은 예.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속한 이 비정규직 그 그룹에는 파견업종이라고 있는데 예, 파견. 예. 파견업종은 아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견을 근로를 갖다가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인력을 갖다가 쉽게 정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갖다가 이 정부가 합법화 해준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안 경비 쪽은 아마 전두환 때 예. 군인이라든지 경찰들이 이제 방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런 어떤 업종을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고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줄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보면 이 제대로 된 이 직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솔직히 지금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죠? 대부분의 직종들이 이제 비정규직화 되어가는 그런 이제 이 스타트 단계에 들었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이 IMF 때 이후에 지금 심해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계시면서 지금 이 기존의 그 어떤 이 노동운동 뭐 1,50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진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야말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자들은
이쪽 최상위, 예. 최상의 어떤 그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자들의 어떤 혜택과 복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줄여서 예. 비정규직, 미파편화되어 있고 분절화되어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지만이 이 자영업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풀린다고 보거든요. 아, 저 뭐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직장에서 이제 잘리든지 퇴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짭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짭이 들어갔을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고 예. 그리고 이 직업들의 어떤 그 임금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떡합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러 나옵니다. 예. 자기가 퇴직금과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딸딸 긁어서 자영업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 현재 기득권적인 노조들, 이런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런 공무노조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어떤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이 이익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노동운동이라는 것이나 또 노동 자 문제라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에 괜찮은 직장 한 200만 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200만 명의 그 위한, 소수를 위한,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에서는 뭐 700만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예, 저도요. 그래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대부분이 지금 비정규직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소수 노조,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데서 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는 비정규직 부분하고는 굉장히 갭이 생기고 한마디로 그들만을 위한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끔씩 양념으로 비정규직 무슨 개선 이야기를 갖다가 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영어로 앱솔루트입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예. 역시 황 소장님이 역시 정말 분석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래서 황 소장님이 그 뉴스 브리핑을 보는데 오늘도 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은 정말 현실 감각 뛰어나시고 이론적으로 뛰어나시고 이거 지금 제가 뭐 연결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가 오늘 소장님 제가 오늘 그 도서실에서 그 신동아 그 11호를 보는데 그 강철 서신의 그 저자 김영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노동 관련 본안을 제에서 글을 읽었어요. 아주 이 사람도 정확하게 이론가인데 어떻게 그래도 정확하게 90%이 노동운동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내에서도 동일 이 직장에 동일 업종에 일을 하면서도 사내 하청인이 또 사내 비정규직인이 해가지고 연봉 차이가 임금 차가 막 2배, 3배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 동일 지역에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요 법적으로 해놔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노동자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을 서서 우리가 우리 몫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 노동자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 계급의식의 공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1억씩 7, 8천만 원씩 받으면서 온갖 이 무슨 노동자 머리띠 메고 집행이 금융노조 이 파업할 때 보십시오. 그 1억 몇천씩 받는 분들이 그 조끼 입고 세상 불쌍한 그 표정으로 그렇게 투쟁을 한다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곳곳에 기득권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노동 분야에서도 진짜 말을 못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양대 노총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자들이 정치권으로 다 진출하는 통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자들이 또 자기들의 그 앞잡이들을 정치권에 다 박아놓고 있고 그러면서 이 또 정치권 또 여야 정당에다가 굉장히 강한 압력을 넣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자기들 이익은 사수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운운했지만은 손도 제대로 대보지 못한 채 이제 물 건너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소장님.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과 손잡는 진보 좌파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과 같은 계급적 이해를 과체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을 안고 같이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우리들에게 가난하고
복잡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툭 하면 서민층, 중산층, 빈곤층을 위한다 말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파워, 목소리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말로 하는 거는 전부 거짓이고 행동은 전혀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노동자인 사람이죠. 예, 뭐 방송국에서 오라 하면 가끔 가서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지 않습니까? 앵벌이 하십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앵벌이 소리까지도 듣고 이러는데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정부를 질타한 게 그때 저 박 대통령이 노사 문제 개혁, 노동 개혁을 주장할 때 저는 노동자 대표로 비정규직을 넣어라. 왜 양대 노총을 상대하냐. 네네. 그래서 비정규직도 집단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한 명씩을 추천하라고 해서 비정규직 대표가 3명이면 정규직 대표는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개혁을 국민 앞에서 TV 생중계를 하면서 노동개혁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 했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그거. 예, 그런데 왜, 예? 박 대통령은 그놈 노조 중에 한두 개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그걸 마치 노동개혁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야당과 결탁된 그들은 결국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직장이 하나 있다면 사주가 가져가고 거기 돈을 댄 사람이 가져가고 남은 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가져갈 때 노동자 목 중에서 정규직이 갖고 가는 목과 비정규직이 갖고 가는 목 결국 노동자들끼리에 던져지는 몫을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공정하게 나누지 않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끼리라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사주도 하나 내놓고 정부도 하나 내놔라. 이렇게 해서 처지는 쪽에 노동자를 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100% 동의합니다. 예. 예. 스크린도 그 문제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 있었던 비정규직 그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그 먼저 있었던 지하철 공사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몫으로 가고 남은 그 돈으로 나눠주려니 진짜 공공해지는 게 이게 무슨 옛날 머슴들 그 상물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를 뜯어먹게 만드는 이런 어떤 구조는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다음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또 비정규직의 최소한 노조 활동들을 보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힘을 키워 가지고요.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업종도 많고 또 분산되어 있고 또 그들의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보니까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규직 그 한국노총, 민노총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들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진보 야당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하루하루 이렇게 좀 어려운 조건에서도요. 참 이 뉴스 브리핑 회원을 가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예. 지금 이 경비를 이렇게 경비직을 하시려면 밤에 이렇게도 근무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교대 근무 하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24시간이 이제 일상화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실 건데 정말 이런 이 의식 문제에서 이렇게 좀 각성도 가지고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요. 내년 대선에서 이 이슈가 이 각 대선 후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가 몇 가지를 내년 대선에 코를 끼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아주 그냥 이 목숨 걸고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 이게 좀 제안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2006년부터 지금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했었었는데. 예. 혹시 거기 한 다음에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예. 이 사람들이 저는 한 3, 4년 전에 이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화 뭐 하고 뭐 이런 세력화하려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안 됐지만은. 근데 10만 명이나 모였는데 왜 안 했나 모르겠네. 저는 5천 명만 되면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회비 한 10,000원 뭐 20,000원씩 내서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강연을 좀 해주시고 예. 또 그래서 뭐 회원들끼리 뭐 또 토론도 하고 예.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면은 예. 어떤 정치 결사체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저기 앞으로 한국의 정당이 네. 과거와 같이 무슨 어떤 이 상향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풀뿌리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네. 이 온라인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가끔씩은 또 모여서 과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곧 강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제가 한번 우리 양원석 회원님께는 한번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여쭤보고 한번 강연회 날짜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오셔가지고요. 한번 예, 참석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 아, 이거 참 중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정말 그 정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네. 예, 우리 그 다음에는 이창희 회원하시겠습니다. 멀리 여수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수에서 직장 예비군 중대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GX 칼텍스. 이혜원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나? 참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중대장 네? 이렇게 지금 고객님께서 아이고,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이 하다 보니까 한 5분이 늦었네요. 6시 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창희 의원님은 저기 따로 또 다음 주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참 이렇게 이 지금 강봉진, 양원석 두 분을 보면서요.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앙이 있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없고 정치인도 없고 이런 세상이 와도 돌아갈 끄는 존 레논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메이진.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라.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라. 얼마나 행복하냐. 종교가 없으면 싸울 네. 일도 없다 이런 네. 얘기도 있죠. 예.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항상 따르릉 회원님 그 살만하십니까 코너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 뉴스 브리핑을 진행할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이 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말씀드립니다.